안녕하세요. 모두가 취업하는 그날까지 취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전해드리는 모두의 채용 톡톡 한가연입니다. 오늘은 하나비전의 채용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제조, 글로벌 CS 부문에 신입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입사 지원은 온라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마감 기한은 4월 16일 밤 11시 59분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의 채용 톡톡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전국 일자리 톡톡입니다. 전국 일자리 톡톡 먼저 전남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광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김건호 주무관 연결합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김건호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채용 정보 준비하셨을까요? 네, 2023년 4월 3일 월요일 광주 전남 지역 일자리 정보입니다. 첫 번째 광주 지역 일자리 정보는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 산업용 재유통센터에 위치하고 있는 전기 설계 및 감리 등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체인 주식회사 이름전기 기술사 사무소에서 전력 시설물 관련 전기 및 통신 설계, 태양광 전기 설계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 모집합니다. 학력 무관하나 최소 필요 경력 3년 이상인 구직자 지원 가능 구인 조건으로 급여는 월 300만 원부터 350만 원까지 경력에 따라 세등 지급되고 기본급 기준 상여금 100%는 별도로 지급되며 임금 협의 가능합니다. 전기공학 전공자나 전기기사 및 전기공사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채용 시 우대합니다. 5월 12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으며 제출할 서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을 준비하셔서 우편 접수하시거나 워크넷 및 이메일 입사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네, 주식회사 이름전기기술사 사무소에서 설계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최소 필요 경력은 3년 이상이고요. 급여는 월 30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 구인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전남 지역 일자리 정보입니다. 전라남도 광양시 백운로에 위치하고 있는 토목건축공사 등 종합건설업체인 주식회사 태정종합건설에서 신입 및 현장 소장 등 경력직, 건설 현장 시공관리자 2명 모집합니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한 구인 조건으로 급여는 연 3,200만 원부터 5,300만 원까지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임금 협의 가능합니다. 광양제철소 및 기타 인근지역 건설 현장 근무자, 건설기술인협회, 기술자, 건축 및 설비공학, 기계공학 전공자는 채용 시 우대합니다. 5월 28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으며 제출할 서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을 준비하셔서 우편 접수하시거나 오크넷 입사 지원하시면 됩니다. 네, 광양에 위치한 주식회사 태정종합건설에서 건설 현장 시공관리자 2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연 3,200만 원에서 5,300만 원 선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광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김건호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울산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울산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김인철 주무관 연결합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울산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김희철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채용 정보 준비하셨나요? 네, 울산 지역 첫 번째 구인 소식입니다. 울산 중구 산정길에 위치한 주식회사 영남 현대화 체인 본부에서 주류 및 자파 납품기사 1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나 수동기어 차량 운전이 가능해야 합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며 근무 형태는 주 5일 근무입니다. 임금은 월급 270만 원 이상입니다. 채용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23년 4월 28일까지 직접 방문 또는 워크넷을 통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울산에 위치한 주식회사 영남에서 주류 및 자파 납품기사 1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수동기어 차량 운전이 가능해야 하고요. 월급은 270만 원 이상입니다. 다음 구인 소식도 들어볼까요? 네, 다음 구인 소식입니다. 울산 북구 농공단지 2길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주식회사 제형 SMT입니다. 자재관리자 2명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경력은 무관하나 학력의 경우 4년제 대학 졸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근무하며 근무 형태는 주 5일 근무입니다. 임금은 연봉 3천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23년 5월 22일까지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께서는 워크넷을 통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식회사 제형 SMT에서 자재관리자 2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4년제 대학 졸업하신 분 지원 가능하고요. 임금은 연봉 3천만 원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울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인철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국 일자리 톡톡 함께하셨고요. 오늘은 모두의 채용 톡톡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죠. 취업 시장에 날리는 1타 취업 강사의 일침, 안쌤의 단짠 취업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톡톡! 안쌤의 단짠. 취업에 필요한 뉴스와 채용 시장의 흐름을 확인하는 시간 안쌤의 단짠 취업 뉴스 안컴의 안정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 달고 짠 남자 예. 안정영입니다. 아, 단짠이 그런 의미였어요? 네,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이렇게 예. 쌤이 픽한 취업 기사를 살펴보고 일침을 또 가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취업 그 뉴스처럼 되게 좀 민감하고 네. 좀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괜찮은 기사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좀 공유해 보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지 뭐 때로는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뭐 비판적인 시각도 있을 거고요. 네. 아니면 때로는 굉장히 좀 도움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도 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쌤의 일침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쌤, 근데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취준생이라면 매일 또 취업 기사를 확인하고 네. 내용도 숙지하고 해야 되는 게 어쩌면 좀 이렇게 루틴 중에 하나가 되어야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일침을 날려주신다면. 네, 날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업도 생물이죠. 네. 예, 특히 생물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기업이 그냥 가만히 있고 이 상태 그대로 간다면 우리가 사실 외부 뉴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을 둘러싼 외부 환경이 되게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가 지난번에 겪었던 질병이라고 하는 거, 네. 그 다음에 전쟁이라고 하는 거, 사실 이거는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역사 시간에 보던 그런 거였는데 실제 우리 생활에 깊숙이 다가오다 보니까 기업이 망하기도 하고 기업이 더 잘 되기도 하고 해서 네. 야, 이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취준생분들이 왜 기사를 아셔야 되냐면 보통 취준의 전형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서류 전형이라고 하는 걸 하고 면접이라는 걸 하는데 서류 전형을 넣을 시점과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시점에 기업이 처한 환경이 달라질 수 있죠. 어려운가요? 아니요. 자, 우리가 지난 주말에 나왔던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이냐면 미국의 IRA 관련해서 이게 우리나라한테 조금은 뭐 유리한 쪽이다, 뭐 불리한 쪽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고, 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내가 예를 들어 2차 전지에 관련된 기업을 지원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지원한 기업은 내가 자기소개서를 작성했을 때의 시점과 면접을 보러 갔을 때의 시점의 상황 차이가 좀 있겠죠. 네. 그런 것처럼 시시각각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취준을 한다고 하셨을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바로 내가 지원한 기업 혹은 그 기업이 처한 산업에 있어서의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체크하시면 그 기업, 산업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더 나아가 세계 경제가 이렇게 흘러나가는구나 라는 시각까지 좀 파악하실 수 있고 이러한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를 가지셔야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실 때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단순히 어떤 기술적인 걸로 뭐 취업해서 막 그냥 뭐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회사 다니는 거 아니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왕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하셔서 들어가시는 거니까 저는 그러한 인사이트를 좀 여러분들이 많이
풍부하게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 취업 기사, 취업 관련된 뉴스를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안쌤 따라서 기업과 더 나아가서 산업에 대해서 열심히 팔로우 따라가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 안쌤이 선택하신 첫 번째 기사를 한번 만나볼게요. 네. 안쌤의 단짠 취업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목은 현대차 서류 발표 날 서버 폭주, 취업 커뮤니티엔 합격자 스펙 떴다라는 기사였어요. 현대차가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우리 생산직, 저희 이제 했었죠. 톡톡에서도 네. 다뤘었죠. 신규 채용에 나서서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네. 현대차는 지난 29일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기술직 채용의 서류 전형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지원자에 한해서 서류 합격 여부를 확인하는 날이었음에도 공고가 뜬 이후에 접속이 잠시 지연됐어요. 또 이번 서류 전형 결과 발표 이후에 약 32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독치사 카페에서 현대차 생산직 서류 합격자 100명에 대한 스펙을 정리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을 보면요. 일단 경력이 없는 지원자와 경력이 있는 지원자 비율은 비슷했고요. 학력으로는 고졸이 42명, 2, 3년제 대학 졸업이 46명, 대학 졸업이 12명이었습니다. 지금 이것만 보면은 2, 3년제 대학 졸업이 가장 많아요. 나이대로는 20대가 74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도 있습니다. 30대 24명, 40대 이상은 2명이었습니다. 100명 가운데서 절반 가까이 최소 5개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해요. 자격증 부자들이 꽤나 많이 뽑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기사를 만나봤는데 네. 신산직, 저희가 다뤘던 현대차 생산직의 서류 전형 결과가 발표된 건데 취업 카페에서 분석한 이 합격자 스펙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가연 씨가 이제 첫 방송하실 때 네. 저랑 같이 이거를 했었죠. 우리가 네. 자기 집에서 지원하셨었어요? 아니요, 안 했습니다. 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리가 너무 만족스러워서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그럼 가연 씨는 지금의 스펙을 읽어주셨는데 네, 어떤 것 같으세요? 괜찮게 나온 것 같으세요? 아니면 뭔가 좀 편향됐다라고 좀 느껴지십니까? 편향성이요? 편향성에 대해서 따로 생각은 안 들고요. 자격증을 정말 많이 가진 전문성 있는 인재를 뽑은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네. 40대가 2명이나 뽑혔다는 게 네. 좀 신기하기도 하고요. 신입 전형인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예상했던 결과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전 국민의 오디션이라고 얘기할 만큼 네. 굉장히 많은 어떤 이슈가 됐었죠. 예.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또 결과치를 보려고 하는데 접속 대기 중이다라는 문구를 또 띄움으로 인해서 아직 죽지 않았다 인기가. 전 이것도 나쁘게 해석하면 또 마케팅을 참 잘하는구나. 그때도 채용이 그쵸? 마케팅이 될 수 있다고 언급을 저는 그렇게 해주셨었는데. 생각하거든요. 예. 현대차에서 이 정도의 서버를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역시 마케팅을 역시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 일단은 뭐 독치사라고 하는 취업 카페에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공신력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는 저는 좀 생각은 합니다. 100%는 아니지만. 근데 그 결과치를 보니까 일단 이게 사실 블라인드 채용 아닌 블라인드 채용이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생산직 하면은 고졸 이상 분들이 제일 많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생산직 하면은 이제 초대졸 분들. 네. 사실 예전에 비해서 지금 전문대학교를 나오신 분들이 취업하실 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고졸과 초대졸 분들을 가장 많이 뽑을 것 같아요. 그게 이 채용에 있어서의 가장 큰 의의가 될 것 같고. 그래 놓고 보니까 고졸이 42명. 그 다음에 초대졸이 46명으로 제일 많죠. 합하면 8명.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단 이분들을 제일 많이 뽑아준다라고 하는 것과 네. 그 다음에는 뭐 상관없다라고 했으니 당연히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도 어느 정도 뽑아줘야 되겠죠. 하지만 그 비율은 고졸이나 초대졸 대비는 당연히 적어야 될 거고. 네. 그래서 12명 정도가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사실 모든 기업이 뭐 이렇게 표현해서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나이가 많은 분보다는 나이가 어린 분을 뽑아야 더 많이 같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20대 분들이 제일 많겠죠. 네. 그런데 또 명분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30대 그리고 야 우리는 40대도 뽑았어 라고 하는 어느 정도 명분을 챙길 수 있는 2명 물론 이게 전체 숫자는 아니겠지만 네. 그런 걸로 했을 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한 것 같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잘 선택을 한 것 같고요. 말씀 주신 대로 기술직이기 때문에 자격증이 없는 분들 상대적으로 적은 분들도 붙긴 하겠지만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는 그냥 하고 싶다. 가연 씨도 물론 하실 수 있지만 그럼 가연 씨 뽑으면 또 뭐 교육시켜야 되고 이것도 알려줘야 되고 하기보다는 뚝딱뚝딱. 어느 정도의 네. 바로 진입해서 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고 네. 해서 저는
원래 우리가 예상했었던 그러한 결과가 조금 나온 것 같고, 근데 속상한 부분은 뭐냐면 나는 실제 합격했다라고 하는 분들보다 훨씬 더 좋은 자격을 가졌는데 왜 떨어졌냐라는 의문을 지니실 수 있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현대차에서 굉장히 꼼꼼하게 읽고 이 사람은 뭐 역량이 78, 이 사람은 77이니까 77에 떨어져라 이렇게 좀 평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서류 전형에서는 운칠기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운빨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유행을 바라는 운빨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스펙이 됐으면 일단 지원하고 잊어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평가자가 누구냐에 따라, 그 다음에 그 평가자가 어느 시점에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 솔직히 서류 전형은 되게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번 전형 때 나는 굉장히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왜 떨어졌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게 서류 전형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기업이잖아요. 우리가 배나라 감나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절대 그 전형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결과를 얘기하지는 않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그럼 또 하반기 때 또 뽑으니까 그때 한번 지원은 해보되 역시 이런 정도니까 난 무조건 붙을 수 있다라고 그런 생각은 조금 버려주시고 마음을 비워두시고 좀 지원해 주시는, 그래서 진짜 운칠기삼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믿으면서, 그리고 여기에 지원하실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생산직을 뽑고 있는 다른 기업도 있어요. 그런 데들도 그냥 좀 고루 써주시면서 마음을 비우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 현대차 생산직 채용이 뜨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쌤을 찾아왔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많이 떨어지고 또 붙기도 하고 하셨을 것 같은데 네. 또 그 현상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또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저는 원래 내가 그러면 자동차에 진짜 관심이 많았냐, 그 다음에 내가 진짜 여기 현대차를 준비했었냐라는 분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예,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은 현대차에서 촉탁으로서 아니면은 현장 그 아르바이트를 하셨던 분들이 되게 많고, 자동차 쪽에 있어서 벤더에서 근무하시면서 이제 현대차로 올라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엄밀히 얘기하면 진짜 간절한 분들은 그분들이겠죠. 네. 그리고 그분들이 가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해서, 좀 죄송한 얘기지만 뭐 품질을 해봤다, 아니면 진짜 단순한 어떤 행산직 아르바이트를 해봤다, 아니면 공공기관 어딜 다니는데 급여가 낮다라고 해서 지원하시는 분들의 간절함이나,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자에 있어서의 간절함, 어디를 조금 더 생각했냐라고 봤을 땐 전 전자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역시 이러니까 100% 붙을 수 있어요라고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어느 정도 좀 가늠을 하셨을 테니까 서류 전형 한번 떨어졌다라고 여러분들의 역량이 되게 막 떨어진다라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생각을 안 했는데 붙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은 또 너무 약간 좀 건방지게 역시 나니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 마음을 제대로 드시고, 요거까지 네.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면접 준비해야 되거든요. 네.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면은 자동차와 연관된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최대한 강점, 거기에서 내가 이런 걸 잘하니까 들어가서 어떤 업무를 할 것인가로 연결시키는 그러한 내용을 탄탄하게 만드시고요. 없어요. 나 진짜 자동차 연관된 게 없는데 날 뽑아줬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무엇이 필요하냐? 면접은 여러분들을 뽑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게 되면 당장에 있어서 자동차 공정에 이렇게 투입되면 일은 바로 못하겠지만 간접적인 역량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걸 잘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어필해 주시고, 부족하다고 분명히 면접관이 공격할 거라고 생각되는 그 부분은 난 들어가서 이러한 공정을 해보고 싶고, 이러한 공정을 하기 위해선 적어도 어느 정도의 기초 지식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 면접 준비할 때 동안 내가 쌓아왔다라는 식으로 어느 정도의 지식이나 이론적인 부분들로서 어필해 줄 수 있는 부분, 그것까지는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합격자분들을 위한 팁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저희 두 번째 기사도 만나보겠습니다. 안심의 단짠 취업 뉴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졸업하면 삼성전자 취업 보장. 내년부터 신설된 이 학과 뭐길래? 이런 기사고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전문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해 국가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울산과 대구, 광주 등 3개 과학기술원과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하기로 계약을 협약했습니다. 이번 반도체 이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이 학과는요. 반도체 공정 기술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번에 신설되는 지방 반도체 계약학과 3곳의 교육 과정이 오롯이 반도체 공정 제어 기술을 중심으로 구성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반도체 클린룸 실습 등 현장 중심 교육을 받게 되며 반도체 설계와 소프트웨어 등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융합 수업도 병행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반도체 계약학과 학생들이 이론과 실무 역량을 두루 갖춘 반도체 전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인턴으로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삼성전자 임직원들도 멘토로 참여해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지금 굉장히 좋은 혜택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학생들의 등록금을 전액 부담하고 소정의 장학금까지 지급하면서 계약학과 학생들은 졸업 후에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취업이 보장된다는 내용까지 전해왔습니다. 와, 등록금 부담에 장학금, 취업 보장까지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요. 쌤이 이번 이 기사를 픽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개인적으로 제가 반도체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아, 근데 요즘에 또 다시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지금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네. 제가 삼성전자 이번에 예상 실적을 좀 봤더니 반도체 쪽에서의 그 마이너스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 기억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4조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전년비 대비 영업이익 전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한 90 몇 %가 마이너스가 될 것 같다. 그럼 이제 무섭죠. SK하이닉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정도로 떨어질 거고 하면 네. 반도체가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반도체는 진짜 사이클을 크게 타거든요.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이 운이 안 좋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들어가시는 거죠. 슈퍼 사이클 때가 아니라. 그럼 반도체가 그럼 계속 지하실 파고 막 지하 6층, 7층까지 내려갈 것이냐? 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다시 한번 찍을 것이고요. 아주 그냥 가장 실질적인 예로는 여러분들 요즘 많이 쓰시는 챗GPT? 네. 그거에 있어서는 또 메모리 반도체가 되게 많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반도체는 어차피 우리 생활이 첨단화되고 편리화되면 될수록 더욱더 반도체는 많이 필요한 부분인 거고 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그렇게 바보는 아닐 거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힘든 시기를 어떻게 잘 견디고 미래에 또 다른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잡기 위함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기업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재를 잘 뽑기 위한 투자인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반도체에 지원하시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 제가 좀 뽑고자 했던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보면은 뭐 울산과기원, 대구과기원, 광주과기원 나와 있고 지난번에는 성균관대, 연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쪽으로 반도체 계획학과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다니시는 분들은 물론 좋겠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한다면 이쪽에서의 TO를 채우기 때문에 이쪽 학교가 아닌 분들의 TO는 당연히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여기 학교를 다니지 않는데 반도체를 준비한다? 그럼 예전처럼 여러분들을 많이 뽑을 수 있는 확률은 조금 낮아질 것 같아요. 이분들이 포기하지 않는 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적으로 준비해야 될 거고 조금 더 긴장해서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반도체가 계속 메모리로 갈 거냐 비메모리로 갈 거냐 특히나 삼성전자가 어느 쪽에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있는가 최근에 뭐 삼성전자가 또 뭐 공장 짓는다고 해서 막 그쪽에 부동산 값도 막 오르고 했는데 그런 삼성전자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 많으신 분들은 이전에 사이클이 바닥을 찍고 어떻게 올라왔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신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조금 걱정할 때 여러분들은 더 집중적으로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으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좀 반도체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못 해봤는데 전체 반도체 그 인력 풀 안에서 네네. 이 계약학과가 늘어나면 다른 일반 그 지원자분들을 선발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선생님 그렇죠. 말씀대로. 물론 전체 채용 모수가 더 커지면 네. 뭐 영향이 없을 수는 있겠지만 예,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반 대학교 다니는 분들의 영향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전문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전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학교를 다녔을 때도 그때 당시에도 반도체 계약학과는 있었거든요. 예. 기존에 이렇게 있었던 계약학과는 수업이나 취업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좀 됐었나요? 그럼요. 예, 어차피 이렇게 계약학과라고 하는 것은 네. 그 기업의 이제 취업을 위한 그런 커리큘럼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사실 제가 아는 지인분의 이제 자제분도 네. 여기 삼성전자에 연관된 그 학교로 들어가셔가지고 취업을 하셨는데 뭐 아주 뭐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건 의심할 그게 없죠. 근데 전 참 이게 이 최근에 기사 나왔던 게 계약학과를 들어간 친구들이 무더기로 다 입학을 하지 않고 다 의예과로 간다라고 하는 기사도 여러분 접하셨을 텐데 개인적으로 뭐 내가 의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 좋긴 하겠죠. 근데 저는 그 수준까지를 만약에 못 도달하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반도체처럼 좋은 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심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신다면
뭐 여러분들이 뭐 삼성전자가 좋은 반도체 회사지만 여기 말고 또 다른 글로벌로도 갈 수 있고 하니까 반도체 산업만큼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곳은 없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방금 말씀해주신 그 내용이 세 번째 취업 기사랑 그렇죠. 또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기사도 살펴볼게요. 제목은 코시국의 신입생 스카이생 휴학 중도 탈락 많아져. 취업 양극화도 지속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일명 스카이라고 불리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휴학생 비율은 많게는 2.6%포인트, 적게는 1.7%포인트 늘었습니다. 또 스카이의 중도 탈락 비율도 증가 추세를 보였는데요. 코로나 기간 대학 생활을 충분히 누릴 수 없는 상황인 가운데 취업에 유리한 의학 계열 등으로 반수 재수하기 위해서 빠져나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노동시장의 어려움으로 졸업 시기를 미루는 졸업 유예는 전반적으로 뚜렷이 늘었는데요. 전문대 자연계열과 일반대 의학계열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서 졸업 유예생 수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에 유리한 학과를 제외하고는 졸업을 미루고 있다는 뜻이라고 해요. 정말 이 마음이 짠한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 맞습니다. 사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에도 휴학은 거의 필수였고요. 졸업 유예하는 친구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 졸업 유예는 선택이고 휴학은 필수다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거는 말씀 주신 대로 뭐 하던 말던 그건 나의 자유 의지인데 네.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쉴 때 무엇을 할 것이냐. 아, 영어 공부하실 거예요? 뭐 여행 다니실 거예요? 물론 좋습니다. 근데 그건 저학년 때 할 일이고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휴식하실 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다? 가장 최근의 트렌드인 현장 실습 경험. 인턴 경험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 공부라든지 뭐 이런 자격증 따고 이런 것들은 사실 학업과 병행할 수 있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병행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렇게 시간 날 때는 여러분들이 직장인이 됐다 생각하셔서 실질적인 현장 경험을 쌓으신다면 조금 넉넉하게 하신다면 3번 아니면 좀 미니멈 2번 정도 인턴 경험 갖고 계시면 네. 여러분들이 취업하실 때 있어서 스펙으로서 굉장히 좀 막강해지니까 이렇게 졸업 유예를 하시던 휴학을 하시던 그 공백 기간 동안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전 그 고민이 기업에서 좀 일을 하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안쌤의 단짠 취업 뉴스 첫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안컴의 안정현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두의 채용 톡톡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톡톡!